분노로 이긴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젊을 때 피가 끓던 시절에 뼈저리게 배운 진실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뒤집힙니다. 비난 한 줄, 험담 한마디에 머릿속은 하루 종일 불이 나고 밤이 되어도 그 말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속상입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내가 이렇게 참고 사는데 왜 나만 손해를 보나? 하지만 말이죠. 그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남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 한마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내가 정주영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버텨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감정을 너예로 살면 인생은 흔들리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어떤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분노에 휩쓸리면 하루가 무너졌고 끝까지 침착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차이를 깨달은 순간 내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는 그 깨달음을 당신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법, 분노를 힘으로 바꾸는 법,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방법.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을 바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내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은 진짜 노하우입니다. 지금부터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분노에 휘둘려 살아온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힘이 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두십시오. 앞으로도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세워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 평생을 일터에서 부딪히며 내가 깨달은 가장 값진 진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상사의 얼굴빛 하나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내 삶의 온도가 바뀌죠. 당신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출근길에 누군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말을 되새기며 마음이 불편했던 날, 밤이더라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처였던 날, 내가 왜 그때 말을 못했을까 하며 스스로를 탓했던 날.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잊었을 겁니다. 당신 혼자만 그 말의 그림자에 묶여 감정을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심지어 밥상무리에서도 말이죠. 화를 내고 의구래하고 남 탓을 하던 사람들 중에 진짜로 성공한 사람을 단 한 명 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남의 말에 인생의 핸들을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끓는 순간 마음의 운영 전제를 놓아버리는 것이죠. 결국 남이 던진 말 한 줄이 내 하루를, 내 인생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을 선택했고 내가 책임졌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오해를 당해도 결국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잡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흔들 수 없게 되었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일을 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이고 나는 그 바람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는 돛담배가 되었죠.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기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흔들림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던진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자리를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세상도 다인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속에 이렇게 외쳐보세요. 이 인생의 운전자는 나다. 그리고 그 말에 맞게 내 감정의 핸들을 내가 직접 잡으세요. 그 한 가지 마음가짐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말 됐고 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평생 현장에서 배운 인생의 핵심 기술입니다. 살다 보면 의구란 말을 듣는 날이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비난, 악에 없는 농담, 무심한 한마디가 심장을 후벼 파듯이 마음을 건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뭐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덜을 던지면 바로 덜을 던져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손해를 보는 건 말한 사람이 아니라 받아친 나 자신이죠. 나는 이런 상황을 호수와 덜에 비유로 자주 설명합니다. 조용하고 맑은 호수의 수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의 구름이 고요히 비치고 새가 날아가면 그 그림자까지 선명하게 비춥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덜 하나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일렁이고 밤을 입어지며 그 아름다웠던 하늘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호수는 덜을 던진 사람에게 반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흔들리는 데에는 스스로 책임이 있죠. 결국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다시 고요를 되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편견을 흔드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나만 혼자서 파문에 휩쓸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의굴한 소리, 무례한 태도, 더 발적인 말, 그럴 때마다 예전에 나는 잠치 못하고 맞받았었죠. 그때는 이기고 싶었습니다. 설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종일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말 싸움에서 아무리 논리로 이겨도 남는 건 후회와 필요뿐이었습니다. 이름도 복잡해지고 관계는 틀어지고 마음만 더 무거워졌죠. 결국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마스터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이 벌어질 진흙탕 위에 아예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요. 진흙탕에서 싸우면 이겨도 옷이 더러워집니다. 지고 이겨도 손해입니다. 그러니 가장 현명한 방법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는 게 이기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남이 던진 말 한마디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단단하고 깊습니다. 그러니 다음엔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던진다면 바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지금 돌을 던지고 있구나. 하지만 내 마음은 호수다. 그 순간 파문은 멈추고 당신은 이미 이긴 겁니다. 에너지 금화 100개의 법칙. 이건 내가 평생 몸으로 느끼며 배운 인생의 진짜 원리입니다.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늘로부터 금화 100개를 받습니다. 이 금화는 하루 동안 당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이자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한 금화를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흩뿌려 버립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금화 10개를 버립니다. 동료의 한마디에 상처받고 금화 20개를 질수입니다. 불필요한 말다툼 한 번에 금화 30개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남은 건 후회뿐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금화는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단 100개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하루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철무 쓸 때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화를 내면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분노는 마치 볼붙은 종이 같아서 순식간에 내 하나의 에너지를 태워버린다는 걸 나중에 해야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부하직원에게 소리친 다음 날이면 항상 몸이 무겁고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나는 내 그 말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반면 평정심을 지킨 날은 달랐습니다. 같은 피로 속에서도 머리가 맑고 결정이 빨랐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죠. 분노는 그 말을 불태우는 불이고 인내는 그 말을 불리지 않는 은행이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매일 아침 받은 100개의 금화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다. 사소한 분노에 태우고 있습니다. 아니면 감사와 목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는 금화 1개를 써서 2개를 얻는 투자입니다. 배움을 향한 노력은 금화 10개를 써서 미래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분노는 금화 20개를 태우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 있을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루의 금화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아지지만 그 금화를 모으는 사람과 흩뿌리는 사람이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나는 내 금화를 낭비하지 않겠다. 그 따짐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이어가세요. 분노는 그 말을 태우는 불이고 평정심은 그 말을 불리는 힘입니다. 젊은 시절의 정주형 철기의 시절과 깨달음. 그때의 나는 말 그대로 볼등을 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바로 맞았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주목이 먼저 나갔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 방식대로 정의를 세우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미숙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분노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독이라는 거래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싹 가게를 하던 시절. 그래서 사장이 나를 모욕했습니다. 너 같은 젊은 놈이 뭐 올라라. 그 말이 귓속에 박혀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에게 따지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얻은 건 승리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분노를 쏟아놨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결국 이를 그르치고 실내맞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기련은 마음이 나를 지고 있었다는 거래요. 그 후로 나는 화가 치밀 때마다 멈추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어깨의 힘을 톡 빼고 배의 중심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지금 내 감정의 운전재를 잡고 있는 건 누구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 얘기해 던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처럼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람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비난해도 나는 숫자와 성과로 답했습니다. 누가 의심해도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배운 혈기의 시절의 진짜 교훈이었습니다. 감정으로는 세상을 못 이긴다. 이성으로 신뢰로 그리고 꾸준함으로만 이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 회장은 태어날 때부터 강했다. 아닙니다. 나는 분노에 휘둘리던 약한 청년이었습니다. 단지 그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꿔 싶다면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그게 인생의 첫 출발점이니까요. 단번에 분노를 끊는 3단계 호흡법. 이건 내가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낸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를 고한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회장님, 그걸 알아도 막상 화가 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요. 그 말도 맞습니다. 인간이라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단 3초만 자신을 붙잡는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수없이 화를 참고 버텨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수백 명이 내 눈만 바라볼 때, 공사 현장이 지연되어 손해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서도 나는 이 3단계를 지켰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몸의 중심, 즉 단전을 꽉 조이십시오. 배꼽 아래 그곳이 바로 당신의 중심입니다. 화를 낼 때 머리로 피가 멀리지만 그 순간 배로 의식을 내리면 몸이 단단히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깨에 힘을 툭 빼십시오. 화를 낼 때 사람은 모르게 어깨에 긴장이 들어갑니다. 그 힘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압력도 함께 내려갑니다. 세 번째, 숨을 잠시 멈추십시오. 단 1초면 됩니다. 그 1초의 정적이 당신의 인생을 구합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머리 끝까지 침물던 열이 배로 내려가고 심장에 뛰는 속도가 늘어지고 머릿속에 폭풍이 서서히 잦아듭니다. 나는 수많은 위기 순간마다 이 방법으로 내 감정을 붙잡았습니다. 1970년대 조선소 건설 당시 계약이 엎어질 위기였을 때도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도 나는 단전의 힘으로 버티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자가 맘도 다스린다.
분노는 머리에서 피어나지만 평정은 배에서 자랍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달은 날부터 나는 어떤 협상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 얼을 때 지금 당장 이 세 단계를 해보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단전에 집중하고 숨을 멈추는 그 1초, 그 짧은 1초가 당신을 감정에 노여해서 해방시켜줄 겁니다. 처음엔 믿기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면 알게 됩니다. 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화를 통제하게 된다는 거요. 분노는 없애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 힘을 집중과 결단으로 돌리면 당신의 인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호흡법이 아닙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마음을 지켜내는 정신의 근력 훈련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휘둘릴 것 같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중심을 잡고 숨을 멈추는 1초, 그 1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이건 내가 평생 현장에서 수백 번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할게. 상황이 안정되면 해볼 거야.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완벽한 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흐를 적 거의한 강원도 통천에서 나는 쌀가게 막내로 일했습니다. 그때 내 무릿속엔 언제나 한 생각뿐이었어요. 언젠가 내 손으로 가게를 열고 내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죠. 지금은 시기상조야. 너무 위험하다. 조금 더 배워서 해라. 그래서 한동안 나는 기다렸습니다. 더 난 기회가 오기를. 더 좋은 조건이 마련되기를.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나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미루지 않겠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는 길을 끌어 아산 상회의 간판을 내 손으로 끌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내 마음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 외에도 위기와 실패는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시작이 완벽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시작했기 때문에 완벽해진다는 걸.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일, 그 도전, 그 변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준비는 시작하면서 되는 것이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봄엔 비가 많다고 미루고 여름엔 덥다고 포기하고 가을엔 바쁘다고 멈추고 겨울엔 춥다고 쉰다면 그 사람의 밭에는 언제 씨앗이 뿌려지겠습니까? 내가 평생 일터에서 본 사람 중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숙해도 두려워도 움직였고 그 한 걸음이 결국 인생을 바꿨습니다. 인생은 준비가 아니라 행동이 결정합니다. 시작이 두렵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이 완벽한 때다. 이건 자기 암시가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신호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결심이 당신의 시작을 만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 결심 하나면 충분한. 당신이 내일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건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절망에서 각성으로 내면과의 싸움. 내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둠을 만난 시절. 이 한마디가 내 운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회장님은 원래 강한 분이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누구보다 약했고 수없이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특히 한 번은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1950년대 사업이 완전히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였습니다. 공장 하나를 세우기 위해 빚을 냈고 믿었던 거래처는 계약을 깨고 떠났습니다. 은행은 냉정했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어졌죠. 그때 나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끝인가, 내가 여기까지인가. 그때 내 안에서 한 가지 소리가 들씨었습니다. 정주영, 이제 바깥을 보지 말고 네 안을 봐라.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동안 세상의 타군에 탕남에 탕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세상 밖이적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과 분노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혼자 창고 구석에서 명상처럼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머릿속의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 안에는 두 명의 내가 있다는 걸. 하나는 늘 불안해하고 화내는 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불안을 바라보는 나.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폭풍한 가운데서도 바람이 닿지 않는 중심에 선 느낌이었죠. 그때 나는 바깥의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내 안을 다스려야 한다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 후로는 위기가 와도 나는 외부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그저라면 다른 은행을 찾아갔고, 사람이 떠나면 남은 사람과 다시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나는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얻었으니까요. 절망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하지만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방향을 다시 세우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나는 그 밑바닥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건 기수도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면의 거열을 만드는 능력, 즉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혹시 절망 속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진짜 적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의 혼란과 두려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각성은 당신을 지금보다 훨씬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운명은 점토다. 인생은 스스로 빚는 작품이다. 이건 내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깨달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 발자야.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운명을 탓하면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이미 완성된 돌덩이가 아니라 매일 내 손으로 빚어가는 점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 사람들은 늘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쟤는 성공 못할 거야. 가진 게 없잖아. 그 말이 내 귀에는 저주처럼 들렸죠.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을 점토처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각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연료로 바꿔왔습니다. 환경이 나를 맞는 그 조각들을 만든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환경을 만든다고 믿는 순간 세상은 당신의 작업실이 됩니다. 내가 현대조선소를 세울 때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조선소가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들겠다는 거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그 한 믿음이 나를 수십 번의 실패 속에서도 버티게 했습니다. 운명은 당신이 매일 말하는 말, 매일 품는 생각, 매일 반복하는 행동으로 빚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점토를 다루는 손입니다. 당신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마다 점토는 운처럼 들고 굳어집니다. 반대로 나는 해볼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점토는 다시 부드럽게 풀리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젊은 시절 사업이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새겼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점토는 다시 빚을 수 있다. 그 말이 나를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운명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두 손, 당신의 마음이 매일 그것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끝난 조각이 아니라 아직 굳지 않은 점토입니다. 당신이 마음 먹는 대로 그 점토는 오늘 또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러니 다시 손을 들어 그 점토를 빚으십시오. 남의 말에 눌려 굳어버린 부분을 부드럽게 펴고 두려움으로 갈라진 틈을 메우고 희망의 형태를 새로 새기십시오. 그게 바로 당신 인생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운명을 원망하는 사람은 늘 과거 속에 살지만 운명을 빚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이제 손에 점토를 지세요. 그건 당신의 인생이고 그걸 어떻게 빚느냐가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 적대자도 스승이다. 미움을 연마속으로 바꾸는 법이 이 말야말로 내가 인생 후반에 가장 깊이 깨달은 진리 중 하나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나도 그랬습니다. 사업을 치워가던 시절, 성공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주영은 욕심만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망하게 하려던 사람이 아니라 내 단단함을 시험하고 다듬어준 연마속이었다는 거래요. 칼이 날카로워지려면 단단한 돌에 부딪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부딪힘 없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내 마음을 단련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한다면 그 당신이 이미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돌을 맞습니다. 그 돌을 피하려고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한 번은 신문 기사로 혹독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죠?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나는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비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할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그 뒤로 나는 비난을 받을 때마다 감정의 반응을 버리고 훈련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누군가 나를 헐뜯을 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종을 그렸습니다. 고맙다, 내 응원을 닦아주는 숫돌이 되어줬어.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냉정함이 찾아옵니다. 그 냉정함 속에서 판단력이 생기고 그 판단력이 결국 성과를 만듭니다. 적대자는 당신을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운명의 도움이 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람이 던지는 말은 칼처럼 아플 수 있지만 그 칼날을 갈아내는 건 결국 당신의 태도입니다. 미움을 갚으면 마음이 깎이지만 미움을 감사로 바꾸면 영원히 반짝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래, 당신의 말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를 이긴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복수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승리는 감정 위에선 평정심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미움을 당신을 가려가 먹지만 감사는 당신을 단련시킵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도움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늘이 당신을 한 단계 더 올려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정원 감정의 잡초를 뽑고 감사의 꽃을 심어라. 이건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을 다스리며 투득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인생의 비유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하루라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고 그 잡초는 순식간에 꽃과 열매를 덮어버립니다. 그 잡초가 바로 분노,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아침에 누군가 던진 한마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매일 조금씩 당신 마음의 땅을 병들게 합니다. 나는 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유능하지만 늘 불안에 시달리던 사람, 능력이 있는데도 화를 참지 못해 기회를 놓치던 사람들. 그들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정원이 잡초로 덮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먼저 잡초를 뽑아라, 그래야 씨앗이 자란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 중 화가 날 때, 실망할 때,
상처받을 때 그 감정을 그냥 두지 말고 잡초벗기를 하시피 심업을 하고 단전을 조이며 어깨에 힘을 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내 정원에 자라서 안 될 잡초다.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마음의 흙이 조금씩 맑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잡초를 뽑았다면 그 자리에 꽃을 심어야 합니다. 피워진 마음에는 새로운 감정이 들어옵니다. 감사, 기쁨, 사랑, 도전 같은 긍정의 씨앗을 짚는 겁니다. 내가 늘 강조하던 말이 있습니다. 공백은 언제나 무언가로 채워진다. 내가 채우지 않으면 세상이 잡초로 채운다. 그래서 나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감사할 일을 3가지씩도 올렸습니다. 작은 일이면 됩니다. 오늘 누군가 미소 지어준 일, 식사할 수 있었던 일,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그 감사의 씨앗이 마음의 정원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정원은 더 이상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감사의 향기로 가득 찬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본적합니다. 평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옆엔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마음속에 잡초 하나를 뽑고 그 자리에 감사의 씨앗 단화를 심는 겁니다. 그 작은 행동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어느새 평화로웠고 단단한 정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회 다세요. 정원은 기다린다고 갖고 오지지 않습니다. 매일 손을 대야 피고 매일 돌봐야 향기가 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의 담금질 시련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불기건 내가 수없이 넘어진 끝에 배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두려워합니다. 불행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하늘을 원망하죠.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시련은 나를 파악해 하려는 불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불이다. 강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뜨거운 불석에서 놓고 망치로 수없이 두드려지고 차가운 물에 담가시키는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해야 비로소 부서지지 않는 강철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변한 한만 찾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결국은 쉽게 부서지는 약한 새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 사람은 끝내 누구도 꺾지 못하는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겪은 위기 중에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끊기고 공사가 중단되고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조차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습니다. 이건 나를 시험하는 불이다. 이 불이 지나면 나는 또 강해진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시련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물속에서 나는 인내를 배웠고 망치질 속에서 책임을 배웠으며 찬물 속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불이 금속의 진짜 강도를 들은 애들. 시련은 사람의 진짜 품격을 들은 애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걸 피해 달아나지 마세요. 도망치면 불은 더 커지고 맞으면 불은 당신을 빛나게 만듭니다. 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불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네 인생의 연금술이다. 뜨거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그만큼 더 깊은 강함이 당신 안에 만들으십니다. 그걸 이겨낸 사람은 절대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는 불 속에서 다져진 강철의 힘이 남습니다.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건 나를 불태우는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면 고통이지만 이건 나를 단련시키는 불이다라고 생각하면 성장입니다. 인생의 불 앞에서 당신은 두려움 대신 감사로 써보세요. 그 순간 그 불은 더 이상 당신을 태우지 못합니다.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마무리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심과 다짐 이제 이야기를 끝맺을 시간이지만 사실 진짜 끝은 지금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가지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건 단지 내가 포기했을 때만 나를 버렸을 뿐이었죠. 시련은 나를 태우는 불이었고 비난은 나를 갈아내는 숫돌이었으며 절망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흙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삶의 벽 앞에서 주저한 곳이 볼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시련은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다시 시작하기엔 나이가 많아요. 하지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의 순간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고생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넘어져도 그 방향이 앞으로라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주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 용기가 다시 눈을 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단 한 단어만 새기십시오. 불굴부치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 그게 바로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며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아산의 증신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그림이라도 좋습니다. 감정의 잡초를 뽑고 감사의 씨앗을 심고 시련의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당신의 강철 같은 마음을 단련하십시오. 그 작은 다짐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불굴부추 댓글에 이 단어를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불굴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은 내일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여정 이곳에서 계속 이어집니다.